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회사는 바로 미국 1위 건설사 레나입니다. 요즘 이 레나 때문에 말이 많죠.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주가가 확 흔들리니까 이거 위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숫자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레나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오늘 우리 분석의 핵심 질문이죠. 왜냐하면 레나가 보내는 신호가 너무 헷갈려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속사정이 완전 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복잡한 신호들 사이에서 기회랑 위험 한번 제대로 발라내 보시죠. 자, 일단 레나가 어떤 회사인지 스케일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게 그냥 뭐 동네 큰 건설사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 전체 기업을 쫙 줄 세우는 포춘 500 순위, 여기서 무려 129등입니다.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이랑 맞먹는 수준이죠. 1년 매출이 얼마냐?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이 훌쩍 넘어요. 이건 뭐 미국 주택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공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숫자들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에는 아주 명확했어요. 레나, 시장 기대치 밑돌았다. 딱 이거였죠. 월가가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기대했던 성적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식어가는 압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구나.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 발표 딱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은 레나, 앞으로 괜찮을까? 하고 심각하게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출부터가 삐걱거렸습니다. 3분기 매출이 87억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한 90억 달러는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 거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3.7% 줄어든 건데 사실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 마음을 그냥 차갑게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발표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있잖아요. 이건 오히려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괜찮네?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였던 거죠. 다른 거 다 빼고 진짜 본업인 주택건설 사업만 딱 놓고 계산한 운영 기반 EPS를 보니까 이게 무려 50.9%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건 뭐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지금 제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딱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신규 주문하고 총 마진이에요. 보세요. 이미 계약 끝내고 열세 넘겨준 주택 납품은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이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앞으로의 실적을 보여주는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1000채 넘게 덜 들어왔어요. 미래 먹거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설상가상으로 집 한 채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 이 총 마진이 작년 25%에서 2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집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는데 그나마 파는 것도 제가 못 받고 깎아서 겨우 팔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시 효과,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나가 예전에 오픈도어라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투자를 해뒀거든요. 근데 여기서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투자 이익이 딱 발생한 거예요. 바로 이 일회성 수익이 본업이 죽쓰고 있는 걸 아주 교묘하게 가려버린 거죠. 만약에 이런 속사정 모르고 겉에 나온 EPS 숫자만 딱 믿었으면 이 회사의 진짜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볼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레나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업계 1위가 괜히 1위가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레나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투트랙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일반 구매자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뿌립니다. 뭐 집값을 확 깎아주거나 요즘 금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죠. 파격적이죠. 두 번째, 이렇게 해도 안 팔리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집들은 인베스터 마켓플레이스라는 새로운 창구를 만들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냥 통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재고는 털고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전체 매출의 무려 15.9%를, 동부해안 쪽에서는 10.7%를 그냥 고객들한테 혜택으로 퍼주는 데 쓰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피를 흘리면서 판다, 출혈세일 수준이죠. 이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쓴 건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팔면 당연히 대가가 따릅니다. 아까 봤듯이 이익률, 즉 총 마진이 깎여 나갔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재고입니다. 다 지어놨는데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집이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줘도 다 안 팔릴 만큼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데 그럼 레나가 이 위기를 버텨낼 맷집은 있을까요?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과연 튼튼한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레나의 맷집이 생각보다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일단 업계 1위라는 시정 지배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재무 구조예요. 부채 비율이 0.3배밖에 안 돼요.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미친 듯이 높은 시기에 빚이 적다는 건 정말 엄청난 무기거든요.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현금, 즉 실탄이 두둑하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한 장으로 요약이 되네요. 왼쪽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헤드라인 실적, 이건 알고 보니 일회성 투자이익으로 만든 화장빨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진짜 본업 성적표는 시장 기대를 밑도는 좀 초라한 민낯이었던 거죠. 우리 같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오른쪽 민낯을 봐야 합니다. 물론 레나의 주력 사업은 보시다시피 주택건설이에요. 매출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금융서비스나 임대아파트 사업 같은 나머지 작은 부문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주력인 주택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기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 주면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일종의 안정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리스크와 저 멀리 보이는 장기적인 기회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 레나에게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죠. 연초에는 오 출발 좋은데 하다가 2분기부터 갑자기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3분기 실적 발표로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레나도 시장도 우리도 모두의 시선이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입이죠. 제발 연말에는 금리 좀 내려주세요 하는 이 기대감이 지금으로선 거의 유일한 동아줄인 셈입니다. 그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보유, 영어로는 홀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사기에도 좀 그렇고 팔기에도 좀 아까운데 딱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누니 엄청난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이랑 큰 차이 없는 $165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레나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할인 공세, 이게 과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후퇴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이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만에 하나 시장이 생각보다 더 늦게 살아나면 회사 브랜드랑 재무 상태만 망가뜨리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투자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정말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질문이죠. 네, 오늘 이렇게 레나의 실적 발표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속사정을 저와 함께 구석구석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